자, 볼게요. 모의고사 2021년 3월 표시고요. 앞에 거는 그닥 어려운 게 없어서 아마 별로 안 틀리셨을 것 같은데. 안 틀렸나? 21번? 21번 하나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21번 하기 전에 일단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자. 회계학에서 용어를 빌리자면 해가지고 어카운팅 회계라는 뜻이고요. 행동들은 LIFO라 해가지고 마지막 게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나간다라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온 게 제일 나중에 나간대. 아니, 제일 먼저 나간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나갑니다.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순서. 그리고 지문에서 쭉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부분에다 밑줄 쳤어야 되냐면 총 3문장. 하나, 둘, 그리고 쭉 내려가서 셋. 이 3문장이 답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일단 이런 걸 양보절이라고 하지. 양보절은 누가 했냐면 뭐 얼도라든가 이분도라든가 그러니까 뭐 도우 이런 애들이죠. 뭐뭐 한 반면에라는 내용은요, 얘들은 항상 누굴 강조하냐면 주절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절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접속사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 이 부분이 강조로 들어간 거고요. 사실은 뭐뭐입니다 해서 팩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팩트 당연히 강조 내용이죠. 인팩트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이라 했을 때 인팩트도 강조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또 왜 마지막에 이 문장이 강조냐면 이 표현 때문에. 실험, 연구, 조사의 결과 부분은 항상 강조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필자의 요지랑 가깝다 그랬었어. 그래서 저런 실험, 연구, 조사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가 shows, 보여주기를, 주어가 indicate, 가리키기를, suggest, 암시하기를, implies, 암시하기를, 또는 과거형 found, 발견했기를, that, 주어 동사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필자의 요지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습관과 관련된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도 습관과 관련된 지문이죠. 그러던데 어떤 한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총 60일이 필요하다고? 60일 동안 끊이지 않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 근데 60일 중에 딱 한 번 안 하잖아? 다시 리셋. 다시 60일.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방학 동안 뭔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60일을 꼬박꼬박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유저 헤비트는요, 유저의 습관들은요, 요긴한 것이래요. 사용자의 습관은 회사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거래. 어떤 회사들에게 요긴하냐면, 그것들을 만들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회사들에게 요긴한 반면에, 사용자들의 습관을 잘 들여두면 좋지만, 이들의 존재는요, 성공을 그들의 새로운 혁신에 있어서 덜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뭐 하게끔 하냐면, trying to 해서 현 상태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래요. 자, 이런 습관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요, 현 상태를 깨고자 하는 애들한테 성공을 못하게 만들 거래.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습관, 성공, 그리고 현 상태, 뭐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 키워드 정도만 알아갈게요. 왜냐면 뒤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설명 들어서 실제로는 성공적으로 장기간의 사용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어.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내용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올 거야? 왜 그런지 설명이 들어갈 거야.
왜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습관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할까요? 라고 보면 행동을 바꾸는 것은요. alter는 바꾸다죠. not only but also 들어갔어요. but also는 뒤에 거 강조한다 했어. 그럼 습관, 행동을 바꾸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일단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설득하는 것에 대한 이해. 설득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들한테 repeat. 그 행동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을 필수로 해야 돼. 그 행동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시켜야 돼. 아까 말했죠. 60일이 필요하다고. 이상적으로는 그들의 평생 동안이야. 그래서 컴퍼니, 회사들 보면은 습관을 형성하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회사들은요. 이런 거래요.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게임 체인지에서 판도를 바꾼 것과 관련되어 있대. 그래서 게임 체인지는요. 판도 바꾸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널리 성공적인 혁신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게임 체인징은 완전 성공적인 혁신과 관련되어 있대. 그 행동을 바꾸려면 엄청난 혁신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나 대다수의 분야처럼 어떤 분야에서든지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 형성, 습관 디자인은요. 어떤 룰을 가지냐면 일단 왜 몇몇 제품이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명하는 규칙을 가진대요. Why?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원래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밖에 못 간대? 절반밖에 못 간대. 짧은 시간밖에 유지가 안 된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대. 새로운 행동이 나온다 해도 원래 습관으로 돌아간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실험이 보여준 건 이런 거래요. 실험실 동물들이라 해보자. 새로운 행동에 습관화된 동물들은 내가 뭐 가지나 양파를 훈련시켰다 해볼게. 처음으로 간식을 줄 때 손을 올리게끔 새로운 습관을 들여놨어. 근데 이러한 실험실 동물들은요. 그들의 원래 학습되어진 행동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아갑니다. 회귀하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똑같은 내용 나왔어요. 새로운 행동. 새로운 행동에서 어떻게 한다고? 원래 첫 번째 행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럼 마지막에 온 거 생각해봐. 마지막에 온 거는 뭐냐면 새로운 행동이야. 새로운 행동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간대. 제일 먼저 나간 것도 새로운 행동이야. 순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목격되어진 행동이 제일 먼저 잊혀집니다. 지금 잊히는 것 또는 목격된 것과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almost 보면은 거의 어떠한 행동이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아니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오래된 습관이 깨지고 나서 새로운 것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없어진다 그랬었지. 원래대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3번 지우고 제일 나중에 형성되어진 습관이니까 새로운 습관이 뉴가 제거하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거하기 제일 쉬웠죠. 하드디스크 때문에 4번 안 돼요. 4번 고르신 분들은 앞에 것만 보고 찍으신 거예요. 5번 가장 최근에 습득되어진 습관이니까 뉴 새로운 습관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답 5번이요. 그래서 답 5번.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29번을 그래도 좀 많이 틀릴 거라고 봤어요. 아마 29번 틀리신 분들은 매력적인 오답으로 1번이라든가 뭐 2번 같은 거 고르신 분들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1, 2번? 1, 2번이면 좀 타당한데 나머지는 좀 자, 1번 먼저 한번 볼게. 전치사 at 들어갔으니까 부사 구. 시간, 장소, 부사가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랬으니까 동사, 주어. 트립스 들어가서 복수동사 들어간 거 맞고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수준에서는 때때로의 여행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번에서 suggestive에서 형용사 맨 앞에 나왔지. 이거를 형용사 보어도치라 그래.
형용사가 맨 앞에 나오면 마찬가지야. 형용사가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위치 바뀌어.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오픈에어 마켓이라든가 플리마켓을 암시하는데 뭐가 때때로의 시장이 이렇게 암시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set. up to는 그냥 뭐뭐까지야. 별로 안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수십 명의 사람들, 각각에서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은 주어 동사 문제없죠. 그래서 연달아서 앉아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4번은 문장 구조 and에서 동그라미 쳐볼게. 콤마 and니까 문장 따로 취급할 거야. 그래서 CEO 빌리지에서 CEO 마을 사람들은요. 마을 사람은 주어. sitting이라 했으니까 반대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responded 자동사. 반응하다.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안 돼. 그냥 동사야. 어떻게 반응하냐면 수많은 팥과 코코넛들을 제공함으로써 반응을 한대요. 자, 어떤 코코넛이냐면 PP. 뒤에 목적 없으니까. 저지드로 들어가야 돼. 가치가 똑같다라고 판명되어지는. 가치가 똑같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원래 저지는 목적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형용사 들어간다면 목적부. 뭐뭐를 뭐뭐 하다고 판단하다. 그래서 equivalent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형용사로 들어갔어. 주어 be judged 형용사. 뭐뭐 하다고 판명되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빡셌어. 이티쌤이 크리스마스 때 여행을 준비했다 해가지고 기대했거든. 오전 7시 20분 비행기. 우리 집 문산이잖아 얘들아. 7시 20분 비행기를 타려면 5시에 일어나서 옷만 씻고 옷만 갈아입으면 바로 출발해야 돼. 근데 이제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날에 이치쌤이 자기가 2분인데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약속을 준비해놨대. 무슨 약속했는데 국강쌤과 나 이치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예비고일 애들이 제 시험을 못 보러 왔어. 안 가. 1시간 동안 단어를 외우고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6시에 끝났지만 7시에 출발했어요. 7시에서 밥 먹고 또 이제 얼마나 말이 많아. 계속 말하면서 계속 그 술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집에 9시인가 10시인가 갔어 얘들아. 그 이제 어항 막 환수하고 애들 막 밥 주고 하니까 한 새벽 2시? 3시간 자고 갔어요. 3시간 가서 여수 갔어. 여수에 가서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회도 먹고요. 굴도 먹고. 또 뭐 먹었지? 게장을 먹었어요. 제가 안 먹는 3가지예요. 제가 평소에 안 먹는 3가지예요. 너무 맛있지 않아? 그래서 혼자 흡족해서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일까? 나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열심히 먹었어. 못 먹는 건 아니어서 먹었어요. 해볼게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면 저렇게까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예전에도 한여름에 여수 가서 진짜 죽일 뻔했는데 폭염에 여수가 여름 휴가 때 여수를 간 거야 얘들아. 여름 휴가 때 케이블카 탔는데 내가 이 폭염에 케이블카를 타자고 했더니 여수는 무조건 저걸 타야 된대. 그래서 탔는데 너무 덥다는 거야. 에어컨이 왜 안 되니? 장난 아니야. 암만 문과여도 에어컨이 안 될 거란 건 아니잖아요? 진짜 짜증나. 자, 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많이 틀릴 거라 봤어. 왜냐면 일단 무조건 2는 아닐 거라고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하고선 넘어가셨을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자기 자신을 한정시킨다라 얘기했어요. confine. 한정시킨다 했으니까 무슨 말이 한정시키다는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야.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야. 우리 자신을 몸에 한정시키다면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럼 자기 자신을 서양의 과학 연구에다가 한정시킨 사람들은 다 무시한대. 뭘 무시하냐면 오감. 오감이 뭐야? 청각, 시각 이런 거. 청각, 시각, 촉각 이런 걸로 인지되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이든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수치화, 수량화할 수 없는 것들은 무시한대요. 만약에 오감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뒤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수치화, 측정되거나 수량화하는 거는 어떤 방식? 서양의 과학적 방식이야. 이게 안 되는 것은 무시한대. 왜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그러면 서양의 과학 방식이니까 과학 연구니까 무조건 측정되어지고 수량화되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은 무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써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단서였어요. 1번에 대한 단서. 그래서 연구는 dismissed랑 동의어가 ignored예요. 그래서 연구는 이렇게 무시당한대요. 연구는 미신이에요 라고 또는 아니면 invalid, 타당하지 않아요 라고 무시된대. 만약 뭐 한다면? 만약에 서양의 연구 방식과 다르다면이겠지. 그래서 만약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면, 인과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면, 자, 서양의 과학적 방식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무시된대. 그래서 얘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매니. 수많은 사람들이 문장 끊어. 오브젝트는 절대 with랑 안 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야. 오브젝트는 무조건 to야. 뭐뭐에 반대하다 할 때. with 안 써.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돼. 근데 여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틀린 거야. 적을게.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반대한대요. 뭐에 반대하냐면 이러한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반대합니다. 뭐에 대해서? 과학의 힘에 대해서. 과학의 힘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냐? 과학밖에 몰랐잖아. 과학 바보였잖아. 반대한 게 아니겠죠. 거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오면은 거의 종교처럼 과학을 맹신한다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힘이냐면 이런 힘이야. 과학이 그들에게 주는 힘. 그러면 과학이 주는 힘이니까 반대는 절대 안 하겠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매달리는 거니까 cling to나 stick to야. 매달리는 거니까 adhere to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 바꿀 수 있어. 뭐뭐에 매달리다, 뭐뭐에 집착하다라는 뜻이야. 뭐뭐에 매달리다, 뭐뭐에 집착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dismiss 무시하다라 그랬어요. 뭘 무시하냐면 다른 거 비서구 과학적인 패러다임이요. 야, 그러면 서양이 아닌 그 과학적 패러다임을, 그럼 서구적이지 않은 과학적 패러다임을 열등하다고 무시한대. at best는 최고가 아니라 기껏해야. 기껏해야 열등하다고. 무시하거나 최악으로는 at worst니까 최악으로는 부정확하다라고 무시함으로써. 대다수의 엄격한 전통적인 의학적 연구 집단은요, 뭐 하려고 하냐면 이런 위협에 반박하려고 한대요. 어떤 위협이냐면 반대에 대안치료법. 왜? 그래도 우리도 보면 양의학은 신봉하는 반면에 침술이라든가 동양의학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대안치료법이니까 동양의학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침술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대안치료법이라든가 대안연구가 그들의 직종에다, 그들의 연구에다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반박한대요. 또 아니면 뭐 그들의 웰빙이라든가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반박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박하는 거니까 맞죠. 왜냐하면 가장 엄격한 사람들이 했으니까 의학적인 과학도 아니라 서구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물의학적인 연구는요, 절대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 실무자들, 그럼 치료 과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안 치료법에 대한 실무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관심을 두게 만드는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존재한대.
그럼 여기는 뭘 얘기한 거냐면 설명이 안 된다 했으니까 양의학이라든가 의학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대. 그래서 어큐프렁처니까 침술이죠. 침술이라든가 동종요법과 같은 이러한 치료법들은요. 얘들이 대한의료법이에요. 대한치료법. 대한치료법들 다시 말해서 파란색 지금 체크해주고 있죠. 얘들 같은 치료법들은요. 관찰되어진대요. 그러면 생리학적이거나 임상적 반응을 초래할 거라고 관찰되어질 때 어떤 걸 가져오냐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생물과학적, 생물의학적인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결과들을 가져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부정하려고 한대. 여태까지 다 무시했으니까 봐봐. 다 무시했어. 디스미스 했고 그 다음에 이그노어 했고 여기 있죠. 디스미스 있고 그 다음에 디스미스 됐고 또 이그노어 했고 반박하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나이 맞지. 부정하려고 한다. 그럼 그 결과를 부정하려고 한대. 과학적 모델 수정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무시했으니까 부정한 게 맞아. 근데 오답으로 몇 번 골랐을 가능성이 커? 5번 골랐을 가능성이 크지. 답이 없다 생각하면 꼭 습관적으로 5번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5번이 아니라 답은 2번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시냐면 생각보다 31은 쉬워서 넘어가고요. 30 애들이 어려울 거라고 했던 게 33번을 제가 뭐 체크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34는 틀렸나? 3점이긴 한데 하여튼 난이도가 높으니까 두 개는 다 설명해 드릴게요. 33 먼저 보죠. 노 원더리 들어가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인 거. 요시와 가까울 거고요. 식물 세계는 이었으니까 식물이 나타내는 바 식물과 관련해서 고르시면 돼요. 식물 세계의 보편적 특징 찾을 거야. 식물의 보편적 특징 찾아봅시다.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식물은 집에 못 들이겠더라. 저것도 고양이들한테 위험한 거 알아? 어느 정도로 먹으면 위험하냐? 저걸 다 뜯어먹으면 위험하겠지만 보통 다 뜯어먹진 않죠.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했어. 딴 거 말고 튤립이랑 백합은 어땠냐면 그냥 집에 내가 안방에다 꽂아놨는데 그날 양파가 가까이 있었거든? 그 꽃병에 호기심 있으니까 냄새 맡는단 말이야. 그날 한 3일 동안 애가 행동이 처지는 거야. 그 토하고 중간중간 토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걸 버리고 나서 애가 멀쩡해졌어. 그러니까 간 수치랑 이런 걸 확 올려버린대. 그러니까 독성이 있어서. 고양이 백합은 인간한테도 위험해. 낭만적으로 죽고 싶으면 그 방 안에다가 백합을 진짜 잔뜩 트럭째 쏟아붓고 나서 그 방을 밀봉하시면 돼요. 낭만적이라고요? 돈이 엄청 들어서 죽지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가 방문을 깨고 들어오시겠죠. 자. 약간 영화에 나올 거. 약간 피폐한 자, 그래서 미쳤냐? 그럼 볼게요. 식물들의 특징. 천재적인 화학자들이래.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능력에 의존한대. 어떤 능력에 의존하냐면 봐봐. 화학 합성물질을 만드는 능력에 의존한대요. 그래서 생존의 모든 경우를 위해서 생존의 모든 양상을 위해서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된대. 약간 주의시 즉 약간 뭐 수분이 있는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요 절대 달아날 수가 없대요. 먹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달아날 수는 없대. 식물이 발이 달리지 않았으니까 도망치지 못하지. 먹음직스러운 이파리를 가진 식물들은 절대 도망가지 못한대. 그럼 도망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화학 방어물질에 의존해야 된대요. 지금 보편적인 특징 계속 찾고 있어요. 미생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질병들을 억제하고
억제하다. 해충들을 억제하고 장차 아마 잠재적인 포식자. 우드비는 잠재적이냐? 잠재적인 포식자들 다 뭐 해야 된대? 포이즌이라 했으니까 뭐 독 같은 거를 먹이도록 자기의 그 화학 물질들을요 만들어야 된대요. 식물은 또한 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목적은 생존이었지만 두 번째 목적 번식도 있어요. 식물이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생존도 해야 되고 번식도 해야 된대. 근데 그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짝한테 인상을 줄 수가 없대. 춤 같은 걸로. 식물이 춤추지 못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두 번째, 뿔과 뿔로 싸우는 이러한 승리도 불가능합니다. 사슴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못할 거래. 그리고 잘 만들어진 둥지 같은 거 되겠냐? 식물 둥지 지을 수 있어? 불가능하대요. 다시 말해서 이동과 움직임이 안 돼요. 움직임이 안 되니까 문제점 있으면 해결책 나온다 그랬죠. 식물들은요, 수분을 시키는 것들을, 수분을 돕는 동물들, 뭐 새나 나비와 같은 애들, 벌이라든가 수분을 시키는 애들을 끌어들여야 된대. 그러면 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들은요, 이거를 발달시킨대요. 굉장히 매력적인 향, 그 다음에 꿀, 그리고 또 아니면은 페로몬들을 만들어야 된대. 이것도 전부 다 뭐야? 화학물질들이잖아. 화학물질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벌과 나비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페로몬들을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래. 아, 식물들은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겠구나. 뭐 하면서 또 나왔어. 화학물질 만듦으로써.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식물들이 화학물질 만든다 했는데 이런 식물들은요 심지어 40만 종이 있대요. 40만 종 곱하기 여러 개겠죠. 화학물질은 만들어질 수 있는 화학물질은. 그러면 보편적인 건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대. 생산이 가능하대. 1번을 볼게. 그러면 깨끗한 공기가 왜 나오죠? 지우시면 돼요. 혼자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2번 dazzling이니까 화려한 눈부신 array of 때문에 알면 안 틀렸을 텐데 an array of는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 wide 지울 수 있어. range of. 요새 이거 촌스러워서 안 나온다. 요새 안 나오죠? 다양한이에요. 자주 나오는 게 a wide range of, an array of.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온 거 얘랑 같이 a host of, 다수의 반. 그러면 유용한 물질들이니까 화학물질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거 하나 찾았어요. 마지막까지 봐야 돼, 보기들. 조용한 전쟁터입니다. 누구? 햇빛이 왜 나오죠? 햇빛 지워버리시고요. 햇빛을 위해서 다투는 전쟁터 아니고요. 4번 미생물.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미생물들을 위한 상당한 서식지가 됩니다. 미생물 필요 없고요. 서식지도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5번 도큐멘트라 해가지고 원시적인 지구의 상태를 기록하는 뭔 상관이죠? 원시적인 지구 상태 필요 없고. 다음 몇 번? 화학물질과 관련된 건 2번. 답 2번.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라스트 34. 자, 이런 당황스러움과 직면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자, 이러한 당황스러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거 예전에 내가 했을걸? 메리트는 재능, 기프트, 탤런트가 있죠. 타고난 재능. 메리토크라시는요, 능력주의. 그러면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서 성공한 거.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성공은 개인의 역량이다. 성공은 개인의 역량. 반대로 똑같은 말, 실패도 개인의 역량. 그래서 요새 이거 비난하는 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BTS가 성공했어. 근데 그건 걔네들이 춤을 잘 춰서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머지들은 성공 못한 이유는 너네가 노력 안 해서야, 너네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걔네가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 섬에 태어났으면은 성공했겠냐? 안 되겠지. 뭐 사회적 기반이라든가 우연히 문화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거죠. 아 근데 박진영은 너무 난해하다. 나 깜짝 놀랐어. 걔 이번에 왜 그렇게 하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 뭐 언젠간 그 사람이 맞아 떨어지는 그 시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시대를 잘못하고 났달까? 하여튼 그래도 나름 성공한 거 아니냐? 그 정도 소속사 사장이 된 거는. 네, 약간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구적인 걸 따라가지 못할 뿐이죠. 볼게요.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요. 야, 노력과 근면함에 대한 이런 재능, 능력주의에 대한 강조는 뭘 추구하냐면 이걸 강조한대. 다음의 생각을 입증하려 한대요. 알맞은 조건 하에서 우리는 아마 성공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입증하려고 한대요. 이런 거야. 조건만 알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대한 책임이 있어. 성공은 다 내 덕분이야. 그러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내가 성공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한 뭘 입증하려 하냐면 이러한 믿음을 입증하려 하는데, 만약 경쟁이라는 게 공평하다면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성공은 미덕과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뒤에 보니까 열심히 하고 룰을 지킨 사람들만이 보상을 얻을 거라 생각한대. 그들한테 자격이 있는. 조건이 똑같다면 이런 거야. 야, 우리는 조건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이니까 너가 만약에 대학을 합격하면 다 너 덕분이고 너가 대학을 떨어지면은 그것도 다 너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 자, 그래서 사회는 지금 요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믿기 원하냐면 이런 거래요. 스포츠와 인생에서 성공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믿고 싶어 한대. 뭐가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따낸 거라 생각한대요. 경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낸 거야 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이런 타고난 재능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가져오는 능력은요, 장점은 메리토크라틱의 이런 신념을 당황하게 만든대요. 여태까지 노력해서 성공한 건 줄 알았더니 능력주의 같은 경우는 타고난 재능으로 성공하는 거니까 조금 흔들리게 돼. 그래서 그들은 이런 확신에 의심을 던진대요. 칭찬과 보상이 노력으로만 나온다라는 이런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던집니다. 의심을 던집니다 하는 건 흔들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럼 칭찬과 그 다음에 칭찬과 보상이 노력으로만 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에서 특히나 잘 보여진대요. 뭐에 덜 집중하냐면 덜 집중한다 했어. 그래서 놓친 거야. 우린 보통 무엇을 생각하는데 덜 집중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운동선수가 한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뭐에 더 집중하는지 볼게요. 여기에 더 신경 쓴대요. 가만 보면 김연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 전 세계 1등이라는 커리어보다는 뭐에 집중했냐? 빙상장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불모지에서 걔가 딛고 일어난 거에 그 스토리에 훨씬 더 감동했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정환 같은, 너네 너무 옛날이지. 세대 차이 나네요. 손흥민, 이강인. 이강인이 뭐 유소년 축구 시절에 겪었던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이 조명을 했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에 더 집중하냐면요, 고난.
고난, 역경. 그래서 그들이 극복해낸 이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부상을 딛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딛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소란을 딛고 일어선 이러한 투쟁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합니다. 즉 뭐랑 충돌했을 때 노력과 타고난 재능이 충돌하게 되면은 재능이라는 신념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극복에다가 장애물 극복에 더 포커스를 맞춘대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야. 왜냐면 메리토크러시 같은 경우는 능력주의인데 능력주의는 어쨌든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따낸 거라 생각하거든. 그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분명 능력과 노력은 조금 다른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내용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엔 일로 빠지게 된대. 헷갈리니까 어떤 경우에 빠지게 되냐면 결국에는 장애물 극복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대요. 봐봐, 저 손흥민이라는 사람도 사실 천재잖아. 솔직히 말하면 천재지. 일반적인 애들 벗어났잖아. 걔가 타고난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신념에 부딪히니까 걔 재능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봐봐,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저런 걸 겪었는데도 딛고 일어났잖아. 나도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1번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라고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2번 인플레이트는 과장하다요. 노력에 대한 그 도덕적 중요성을 과장한 거 맞죠? 왜냐면 장애물 극복에 더 포커스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볼게. 더 많은 강조를 둔대. 결과에? 아니, 과정에다 뒀어. 그 다음에 4번. 고난을 겪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대. 아니, 완전 중요했어. 더 집중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상에, 즉 재능을 통해서 얻은 보상에 감사해 여깁니다. 또는 진가를 인정합니다. 아니죠. 완전 반대 내용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